Bonjour, vous allez bien? 안녕하세요. 어찌들 지내시나요? 드디어 쌍드리옹이 결혼합니다. 자, 그럼 지난 이야기 잠깐 살펴보시고요. Mais le Seigneur qui a porté la chaussure regarde Cendrillon. Il voit qu'elle est très belle. 쌍드리옹 집에 구두를 가져왔던 왕자의 신하가 쌍드리옹을 바라보고선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게 됩니다. 부하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는 말하죠. Le fils du roi veut que toutes les jeunes filles essaient la chaussure. 왕자님께서는 모든 아가씨들이 이 구두를 신어보시기를 원하십니다. Donnez-moi votre pied. 아가씨의 발을 저에게 주세요. 이리 주시죠. Donnez-moi votre pied는 명령형이어서 제가 평서문으로 바꿔보았어요. vous 주어, me 나에게 donnez votre pied 직접 목적 보호죠. 아가씨는 제게 발을 건네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을 바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명령이니까 부 주어를 지우고 나면 무도네가 남죠. 명령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맨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노네 하고요. 이 간접 목적보는 무는 이제 동사 뒤로 이렇게 오게 될 때는 무아라는 강세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반드시 트레디뇽 연결선을 해야 되죠. Donnez-moi votre pied. 제게 아가씨의 발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형이 나오게 된 거고요. 계속하시죠. Cendrillon s'assoit et elle met facilement son petit pied dans la chaussure. 쌍드리옹은 자리에 앉아서 그 구두 안에 자신의 작은 발을 facilement 쉽사리 어렵지 않게 쑥 집어넣습니다. Les deux sœurs ne comprennent pas et elles sont encore plus surprises quand Cendrillon leur montre la deuxième chaussure qui était cachée dans la poche de sa robe. 그 두 자매들은, 두 언니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죠. Elle comprend, elle comprenne. 바로 이거죠. Elle comprend은 단수고요. 그녀는 이해한다, 안다. Elle comprenne. 그녀들은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 언니들은 더더욱 놀라게 되죠. 언제? 쌍드리옹이 그 자신의 옷 호주머니에 감춰 두었던 그 두 번째 구두를 언니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보여주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쌍드리옹 메레 두 쇼스 구두 두 짝을 신었고 알로 그러자 라페 아리브 요정 이모가 나타나죠. arrive 도착하다. Elle touche la vieille robe de Cendrillon avec sa baguette magique. La vieille robe devient un vêtement merveilleux. 그 요정이 이모가 그 요술 막대기로 요술봉으로 쌍드리옹의 낡은 옷을 이렇게 툭 치니까 그 낡은 드레스가 아주 환상적인 아주 멋진 옷으로 변합니다. 옷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오늘의 이야기 보시죠. Les deux sœurs comprennent que la belle princesse de la fête était Cendrillon. Elles pleurent. Pardon, nous sommes très méchantes. Cendrillon les embrasse avec gentillesse. Je vous pardonne. Aimons-nous comme des sœurs. Cendrillon est le fils du roi. Se marie quelques jours plus tard. Les deux sœurs viennent habiter au château chez la douce Cendrillon
Et Cendrillon les marie le même jour avec deux grands seigneurs. Moralité. Une belle fille est un vrai trésor, mais elle est plus belle encore si elle est gentille. 자, 그럼 언제나처럼 좀 더 가까이서 살핍시다. Les deux sœurs comprennent que la belle princesse de la fête était Cendrillon. 이 문장은 이제 동사가 두 개잖아요. comprendre와 était. 여기에 끄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comprendre 동사가 이해하다. 직접 목적보호를 가지니까 이제 아래 제가 정리해 두었어요. comprendre가 동사고요. les deux sœurs가 주어. 그 두 언니들은 이해합니다. 그 이하를. 그러니까 목적절이죠. 그 절 안에서 이제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La belle princesse가 주어고요. 에때는 에트르의 반과거죠. 그래서 그 무도회에서 그 아름다운 공주가 쌍드리옹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에때는 에트르의 반과건데 과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반과거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공주가 쌍드리옹이었구나. 그리고 그 두 언니들은 그녀들은 블럭에 웁니다. 울면서 말하죠. Pardon, 미안해, 용서해줘. Nous sommes très méchantes. 우리 아주 못돼 먹었지. pardon, 죄송해요. 우리 아주 나빴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쌍드리옹 les embrasse avec gentillesse. 쌍드리옹 les embrasse도 우선 아래를 보실까요? 쌍드리옹은 주어, embrasse는 embrasser, 일군 동사예요. 이 embrasser라는 단어에는 bra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embras는 우리 신체에서 팔을 가리키죠. 그래서 embrasser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앙브가스는 두 팔을 이렇게 가볍게 해서 이제 껴안다, 포옹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쌍드리옹은 두 언니들을 이제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울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죠.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가 아주 못되게 굴었지. 우리는 나쁜 사람이지. 아주 심술이 고약하지라고 하니까 이제 안아주면서 레두세러를 직접 목적보 대명사로 바꾸어서 동사 앞으로 따라서 읽을 때는 쌍드리오 레장브가스 이렇게 연음을 해야 되죠. 그녀들을 아베크 장띠에스 아주 다정하게 안아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계속합시다. 슈브 파우돈 에몽누 꼼데세 이제 그 언니들을 껴안으면서 쌍드리옹이 이야기하죠. 우선 에몽누 꼼데세로부터 볼까요? 역시 제가 아래 정리해 두었어요. 에몽누는 원래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 형태예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뭐 합시다.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평서문은 주어, 누제모, 누누제모,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서로 아낍니다. 그래서 M의 동사가 있고 무엇을 혹은 누구를 사랑하다. 셈에 서로 사랑하다. 뭐 이런 대명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누누제몽인데 주어 누를 생략하고요. 그러면 누제몽이 남잖아요. 아까 그 설명했듯이 에몽이라는 동사가 명령형일 때는 먼저 나오게 되고 이제 대명사 여기서는 그 대명 동사의 C는 그런 그
보 인칭 대명사니까 뒤로, 동사 뒤로, 에몽 트레디뇽 누, 에몽 누 그러면 우리 서로 아낍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꼼데 세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꼼은 우리가 뭐 강조하는 용법으로 뭐 감탄사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뭐로서 자격 이제 그 의미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는 그게 제일 낫겠어요. 꼼씨는 뭐뭐처럼인데 꼼.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아껴요. 꼼됐어요. 자매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두 언니들이 이 쌍드리옹을 자매로 좀 여기지 않았었죠. 이제 그 쌍드리옹이 언니들을 용서하고 이제 자매로서 우리 서로 아껴요. 그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앞문장으로 건너갈까요? 슈브 파우돈. 슈브 파우돈은 파우도네가 용서하다 뜻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 두었어요. 파우도네를 먼저 봅시다. 파우도네는 노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노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자음이 두 번 나오면 한 번만 발음하거든요. 노네. 그러나 어떤 단어들은 이제 두 번을 발음할 수 있어요. 논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발음하면 되겠어요. 노네 하거나 논네 하거나 노네가 주다죠. 자기의 어떤 것을 주다인데 빠거도네는 자기가 준 것을 넘어서서 더 다른 혹은 큰 이런 것을 주다라는 의미니까 용서하다라는 의미와 의미를 좀 잘 포함하는 이게 어원상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용서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그런 그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파우돈의 동사의 예문을 우선 봅시다. 슈 파우돈 나는 용서해 알베르에게 우리가 흔히 아가 나오면 이제 간접 목적보호로 알베르에게 무엇을 용서해요? 뚫루말 길마페 그가 나에게 행했던 저질렀던 모든 나쁜 짓들 고통 아픔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베르에게서 그가 나에게 저질렀던 나쁜 짓을 모든 그런 악을 르말 나쁜 짓을 용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그도네는 간접 목적 보호와 직접 목적 보호를 갖거든요. 그 점을 이제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베르를 대명사로 고치면 슐리 파그돈 뚫루말 길마페 이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 쌍드리옹이 두 언니에게 한 이야기를 볼까요? 슈브 파우돈 저는 언니들을 용서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부는 우리가 말할 때는 직접 목적 보호처럼 하지만 이제 프랑스어 동사에서는 간접 목적 보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전체를 용서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된 어떤 것 혹은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서 당신이 행한 그 나쁜 것을 용서할게요.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툴루마르크 부마베페가 여기서도 좀 생략이 된 셈이죠. 저는 언니들이 저에게 했던 그런 모든 아픈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할게요. 그래서 부는 이제
간접 목적 보호이지만 이런 의미까지 내포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빠우동을 봅시다. 빠우동은 아주 그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자주 쓸 수 있는 또 표현이죠. 예문을 통해서 볼까요? 빠우동 슈시장후다. 죄송해요. 제가 지각했네요. 그 말이죠. 에트강후다. 빠우동 슈시장후다. 그러니까 늦게 도착했을 때 사과하면서 들어오는 예의 바른 사람. 자, 두 번째 볼까요? 빠우동 우스투브 라게아 실브플레. 여기서는 실례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우스투브 라게아. 기차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실브플레는 이제 그 부탁할 때 아주 그 공손하게 청하는 그런 표현이죠. 영어의 please죠. 그래서 실브플레가 이제 붙게 되면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실브플레 아주 공손한 청이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의미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례합니다 하지만 실례한다라는 것도 미리서 이제 그 이해를 좀 어떤 사과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시간이나 흐름에 조금 방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실례합니다만 하면서 할 때 빠우동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하거나 혹은 뭐 너무 시끄럽거나 주변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빠우동 이렇게 하게 되죠. 아, 뭐라고요? 다시 말해 주실래? 이런 의미죠. 빠우동만 하면 약간 좀 결례일 수 있으니까 빠우동 슈누꽁팡빠. 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했어요. 빠글레 두스망 실브플레. 이제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먹은 거라면 두스망. 여기선 천천히 그 말이죠. 부드럽게니까 말을 천천히 해주세요. 실브플레. 이 에스베페는 위에 나온 실브플레의 약자예요.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빠우동의 용법을 정리해 두었어요.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쌍드리옹 엘르 피스 드 와 스마리 깰꾸 주고 뿔리다. 스마리가 주어라뇨. 동사죠. 그 앞이 이제 주어죠. 쌍드리옹과 왕자는 결혼합니다. 깰꾸 주고 뿔리다. 며칠 후에, 며칠 지나서 결혼합니다. 레두스르 비엔 아비테 오 샤토 쉘라 두스 쌍드리옹. 자, 여기까지 끊읍시다. 여기는 동사가 두 개 있어요. 비엔 아비테. 비엔은 조동사고요. 아비테가 본동사죠. 비엔은 분이루 동사 변화죠. 오다. 뭐하러 와요? 아비테. 살러 와요. 주어는 두 언니죠. 두 언니들은 살러 옵니다. 어디에? 오샤토. 왕궁으로, 성으로 살러 와요. 그 성에는 누가 살죠? 쌍드리옹 신혼부부, 쌍드리옹과 왕자가 살잖아요. 그래서 두 자매들은, 두 언니들은 성으로 다정한 쌍드리옹의 집으로 살러 옵니다. 아, 쌍드리옹이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나 보네요. 제안했다고 오는 언니들. 그래서 쌍드리옹 le mari le même jour avec deux grands seigneurs. 이 문장은 앞 제가 정리한 걸 먼저 보시죠. 쌍드리옹 le mari. 쌍드리옹은 이 레가 가리키는 게 이게 이제 명사로 풀었을 때죠. 쌍드리옹은 두 언니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타동사죠. 결혼을 시킵니다. 레두세로가 자주 나와서 대명사로 바꾸면 레 어디에 파르동 동사 앞에 쌍드리옹 레 마리
쌍드리옹은 그녀들을 결혼시킵니다. 여기 볼까요? 쌍드리옹 les marie le même jour avec deux grands seigneurs. 쌍드리옹은 언니들을 결혼시킵니다. le même jour,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누구랑? avec deux grands seigneurs. 두 명의 훌륭한 귀족 청년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이 비교적 쉽고 해서 뭐 구태여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언니들은 위엔 아비 때 살다 그 성에 다정한 쌍드리옹 집에 이제 함께 살러 옵니다. 그리고 쌍드리옹은 같은 날 두 언니들을 두 명의 훌륭한 귀족 청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샬르 베로의 역심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랄리테 해서 여기서는 이 이야기의 교훈, 자기가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죠. Une belle fille est un vrai trésor, mais elle est plus belle encore si elle est gentille. 아름다운 아가씨는 진정한 보물이지만 트레저 여기서 쓰이는 단순 가정이에요. 그녀가 친절하다면, 마음이 착하다면, 심성이 곱다면 그녀는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어떤 심성이 고운 그런 이제 아가씨가 더 아름다운 법이다.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걸 말하고 이제 싶었겠죠. 자, 이제 오늘 그 마리에 결혼하다, 뭐 결혼시키다 동사를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르 마리아주는 결혼이라는 명사고요. 마리에는 예문을 볼까요? 일라 마리에 사피 아은 아보카. 그는 딸을, 자신의 딸을 어떤 아보카는 변호사죠. 변호사에게 결혼시켰다 하니까 그는 딸을 변호사에게 시집 보냈다. 복합과거죠. 그래서 마리에는 타동사예요. 반면에 이제 스마리에는 결혼하다라는 자동사죠. 예문을 보시죠. 일레다주 아스마리에. 그는 결혼할 나이야. 네, 요즘에는 뭐 결혼할 나이가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아우 결혼할 나이인데 뭐 혼기를 놓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척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녀는 결혼할 나이다. 그럼 이제 주어만 바꾸면 되겠죠. 엘레 다주 아스마리에 자동사고요. 결혼하다. 이제 아래 예문을 봅시다. ዣ크와 에푸제 아니따. ዣ크는 아니따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와 하니까 직접 목적 보호가 아닐 것 같지만 에푸제는 타동사예요. 따라서 아니따는 목적어죠. ዣ크는 아니따와 결혼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 아래에 적혀 있죠. ዣ크 세 마리에 아벡 아니따. 스 마리에 아벡. 누구와 결혼하다. 여기서는 자동사죠. 그래서 ዣ크 에푸제 아니따. ዣ크 세 마리에 아니따. 이 두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연습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스마리에라는 대명동사. 모든 대명동사는 복합과거를 만들 때 에트르를 사용을 하죠. 마지막 예문을 보실까요? ዣ크에 아니따 스마리 드맹 일 디벤 마리에 팜. ዣ크와 아니따는 주어가 복수죠. 스마리 결혼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내일 결혼합니다. 1. 그들은 드비엔 됩니다. 무엇이 돼요? 마리 에팜 결혼하면
남편, 말이죠. 남편과 팜, 아내가 됩니다. 이래서 마리에와 스마리에 에프제를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그 동화 끝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 페로가 모랄리테를 각각의 그 자신이 쓴 동화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만 헤어지죠. 아, 수고 많으셨고요. très très bonne journée.